한밤중에 가슴 위가 묵직해지는 기분과 함께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눈을 뜨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두 개의 눈동자가 보이고 곧이어 평온한 골골송이 들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리 고양이죠. 당신의 몸 위에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든 녀석을 보며 우리는 보통 최고의 애정과 신뢰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귀여운 습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집안의 그 많은 장소 중에서 왜 하필 당신의 침대, 그것도 당신의 몸 위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행동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담컨대 몇 가지 이유는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곁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넘어 고양이 특유의 본능과 심리, 그리고 아주 영리한 계산이 뒤섞인 결과거든요. 자, 그럼 이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여러분의 잠꾸러기 고양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를 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고양이들의 조상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집고양이의 조상인 야생 고양이들은 본래 독립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살았죠. 하지만 수천 년에 걸친 가축화 과정을 거치며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인간과 공존하며 먹이와 안식처, 그리고 안전이라는 보상을 얻는 법을 배운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야생 본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적응했을 뿐이죠. 야생 포식자의 본성과 다정한 반려묘라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고양이의 행동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고양이가 여러분과 함께 잠을 자는 건 인간과 쌓아온 유대감뿐만 아니라 야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본능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본능과 적응이 만들어낸 이 흥미로운 선택, 과연 어떤 고대적이고 현대적인 동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온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고양이가 야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죠. 사실 고양이의 정상 체온은 사람보다 조금 높은 38도에서 39도 정도입니다. 이 체온을 유지하려면 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특히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잠든 시간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때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람의 몸은 고양이에게 아주 완벽하고 안정적인 천연 난로가 되어줍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곁이나 품속으로 파고드는 건 스스로 천을 올리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아끼려는 영리한 선택인 셈이죠. 고양이 입장에서 여러분은 크고 따뜻하며 안전하기까지 한 최고의 온열기나 다름없습니다. 추운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집 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대부분 그 종착지는 집사의 침대, 즉 여러분의 곁이 됩니다. 특히 털이 짧은 품종이나 추위를 더 잘 타는 노령묘들에게 이런 온기는 더욱 절실하죠. 결국 반려묘가 여러분에게 몸을 밀착하는 건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아주 오래된 본능에 충실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곁에서 잠드는 또 다른 강력한 이유는 바로 안정감 때문입니다. 야생에서 잠을 자는 시간은 동물들에게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순간입니다. 언제 어디서 포식자가 습격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비록 여러분의 집이 밀림은 아닐지라도 고양이에게는 여전히 야생의 본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고양이의 눈의 집사는 크고 든든하며 믿음직한 무리의 동료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심장 박동은 고양이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곁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요. 집사를 마치 자신의 전담 보디가드처럼 생각하는 셈입니다.
곁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양이는 모든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 위험이 닥치더라도 당신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굳게 믿기 때문이죠. 이것은 고양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뢰 표현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당신을 등지고 잠을 잔다면 그건 무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뒤쪽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만큼 당신을 완벽하게 신뢰한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당신에게 맡긴 것입니다. 다음에 고양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곁에 자리를 잡는다면 이 소중한 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후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고양이들에게 세상은 수만 가지 냄새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고양이는 코 속에 약 2억 개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고작 500만 개 정도인 사람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고양이에게 냄새는 중요한 정보이자 상대를 식별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찾는 원천이 됩니다. 특히 집사님의 몸에서는 고양이에게 아주 특별하고 익숙하며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가 납니다. 이 냄새는 고양이에게 집과 음식, 다정한 손길, 그리고 안전함을 떠올리게 하죠. 고양이가 집사님 곁에서 잠을 자는 건 말 그대로 집사님의 향기라는 구름 속에 푹 파묻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고양이에게 천연 아로마 테라피와 같은 효과를 주어 스트레스를 낮추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집사님의 냄새를 맡으며 고양이의 뇌는 이제 괜찮아, 여긴 집이고 난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없을 때도 고양이가 옷 위나 침대 한쪽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저 집사님의 향기를 맡으며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냄새의 근원지인 집사님, 바로 옆에서 잠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양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편안함이자 행복입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양이가 집사님 곁에서 잠을 자는 건 단순히 사랑해서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아주 명확한 영역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고양이는 영역 본능이 매우 강한 동물입니다. 자신의 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냄새로 흔적을 남기죠. 고양이의 얼굴과 발바닥, 그리고 꼬리 시작 부분에는 페로몬을 분비하는 특별한 샘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몸을 비비거나 여러분 위에서 잠을 자는 건 이 자신의 냄새를 묻히는 과정인 거예요. 치료. 이렇게 냄새를 묻히며 다른 동물들에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사람은 내 거야. 내 영역의 일부라고. 고양이에게 여러분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내 소유물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고양이가 세상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본능적인 방식이니까요. 침대는 고양이 영역의 중심이고 여러분은 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침대를 공유한다는 건 집 안에서 자신의 권리와 서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죠. 결국 고양이는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이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양이가 여러분 곁에서 잠을 잔다는 건 아이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이에게 잠이란 가장 무방비하고 취약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고양이가 여러분을 잠자리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건 여러분을 100%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곁에 있는 당신이 절대로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놀라게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런 깊은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맛있는 밥을 챙겨주고 신나게 놀아주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쓰다듬어 주던 수많은 순간이 쌓여 만들어진 소중한 결과물이죠. 집사님 곁에서 잠드는 건 그동안 쌓아온 유대감이 꽃을 피우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너랑 있으면 정말 안전해. 그래서 나는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고양이가 배를 하늘로 보인 채 누워 잔다면 그건 그야말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부위인 배를 기꺼이 보여준다는 건 여러분을 완벽하게 믿는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마음을 꼭 기억하고 아껴주세요. 이번에는 암컷 고양이들에게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인 모성 본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야생의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을 따뜻하게 천으로 데워주고 보호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기 위해 늘 곁에 딱 붙어서 잠을 자곤 합니다. 비록 새끼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고양이라 할지라도 이런 본능은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집사님을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자 무리의 일원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집사님을 덩치만 컸지 어딘가 서툴고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 고양이로 생각하기도 해요. 밤마다 고양이가 곁으로 다가오는 건 집사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온기를 나누며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고양이만의 아주 다정하고 세심한 애정 표현인 셈이죠. 새끼 고양이를 핥아주듯 집사님의 머리카락이나 살결을 정성스레 핥아주는 행동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고양이와 함께했다면 이런 모습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어릴 적 가졌던 애착이 집사님에게 그대로 투영되면서 여러분을 엄마이자 동시에 아기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조금은 복잡하지만 정말 가슴 뭉클한 고양이만의 사랑 방식이 아닐까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집사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예요. 고양이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동물이라 집사와의 교감이 꼭 필요하거든요. 낮에는 일하랴, 집안일 하랴 바빠서 아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놀아주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집사도 여유롭고 편안한 상태니까요. 고양이는 집사 곁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몇 시간 동안 온전히 집사를 독차지하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을 바라봐주고 쓰다듬어 줄 거란 걸 알고 있는 거죠. 일종의 관심 예약인 셈입니다. 게다가 고양이들은 생각보다 영리한 전략가이기도 해요. 골골송을 부르며 옆에서 잠든 귀여운 모습이 아침에 쓰다듬이나 조금 이른 아침 식사를 받아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결국 집사 곁에서 자는 건 애정과 관심을 가장 가까이서 누리기 위한 완벽한 전략인 셈입니다. 고양이는 지금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아주 야무진 아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놀랍고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의 심장 박동소리와 숨결의 리듬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아주 어린 새끼였을 때 녀석들은 엄마 고양이의 품에 꼭 안겨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기분 좋게 울리는 골골송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죠. 이런 소리와 감각들은 고양이에게 생애 가장 안전하고 평온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여러분의 가슴 위에 누울 때 녀석은 다시 그 규칙적이고 포근한 심장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 엄마의 온기와 안전함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규칙적인 숨소리 또한 고양이를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소리들은 고양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도와줍니다. 결국 집사님은 고양이에게 휴식을 위한 완벽한 살아있는 백색 소음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나는 소리가 고양이에게 집과 평온함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깊은 신뢰와 애정의 표시이기도 하죠. 고양이와 여러분이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고양이의 지배 욕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포식자라 자신의 영역을 완벽히 장악하려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보통 침실에서 옷장을 제외하면 침대가 가장 높은 곳이죠. 이 명당 자리에서는 방 안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침대 위는 고양이에게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꾸벅꾸벅 졸면서도 방 안의 모든 움직임과 출입구를 한꺼번에 감시할 수 있으니까요. 덕분에 고양이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마치 자신의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집사로서 이 멋진 왕좌를 기꺼이 내어준 셈입니다. 높은 곳에서 집사 곁을 지키는 건 집사가 주는 안락함과 고양이가 원하는 통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편히 쉬면서도 언제든 경계태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열의식이 강한 고양이일수록 이런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침대 위에서 잠드는 건 자신의 당당한 지위를 확인하는 고양이만의 방식인 셈입니다. 성묘의 행동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갓 젖을 땐 아기 고양이를 입양했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아이에게 새로운 엄마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원래 아기 고양이들은 천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엄마나 형제들과 서로 몸을 맞대고 뭉쳐서 잠을 잡니다. 이런 습관은 고양이의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새로운 가족이 된 여러분에게서 엄마 고양이가 주던 온기와 보호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처음부터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잤다면 그 습관은 고양이에게 아주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몸은 훌쩍 자랐지만 어릴 때의 행동 방식은 그대로 남은 거예요. 고양이에게 침대는 집사의 침대가 아니라 당연히 함께 자는 우리들의 침대입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잠드는 아주 자연스러운 장소인 셈이죠. 매일 밤 고양이가 침대로 찾아오는 건 어릴 때부터 이어온 깊은 애착과 습관 때문입니다. 그저 여러분을 정말 가족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아주 따뜻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야행성 동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양이는 정확히 말하면 해 뜰 역과 해 질 역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방명성 동물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은 적응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집사의 생활 패턴에 맞춰 자신의 낮밤을 조절하곤 하죠. 집사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는 것을 지켜보며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휴식 시간을 여러분의 일정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집사가 깨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고 또 잠잘 때는 방해하지 않으려는 고양이만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집사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도 이런 적응의 일부입니다. 고양이는 집사가 자러 가니 나도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이해하며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물론 가끔은 밤중에 갑자기 뛰어다니는 이른바 우다다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여러분이 잘 때 같이 자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사람과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타고난 리듬까지 기꺼이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다정한 증거입니다. 고양이가 타고난 치료사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람의 아픈 부위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 위에 올라가 병을 고쳐준다는 속설인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실제로 고양이는 집사의 몸 중에서 유독 통증이 있는 부위에 자리를 잡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신비로운 초능력이라기보다 지극히 과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있으면 그 부위의 온도가 평소보다 살짝 올라가는데요. 따뜻한 곳을 유독 좋아하는 고양이들에게 이 부위는 아주 매력적인 장소가 됩니다. 아픈 관절이나 배, 혹은 열이 오르는 머리 위가 고양이에게는 그저 가장 따끈따끈한 명당인 셈이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따스한 천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달래줍니다. 게다가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골골소리, 즉 퍼링퍼링의 진동 주파수는 상처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고양이가 의식적으로 우리를 치료해주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따뜻함을 쫓는 녀석들의 본능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위로와 치유가 되어주곤 하죠. 온기를 사랑하는 고양이의 습성이 선물하는 아주 기분 좋은 부작용 아닐까요? 고양이는 집사의 감정 상태를 아주 예민하게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해도 몸짓이나 목소리 톤, 심지어 스트레스나 슬픔으로 인해 변하는 몸의 화학적 신호까지 본능적으로 읽어내죠. 만약 당신이 속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혹은 그저 지쳐 있을 때 고양이는 이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반려인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고양이가 유독 애교가 많아지거나 곁에 머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고양이가 다가와 옆에 눕거나 몸을 기대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찾아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기 위해서예요. 내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라고 말하는 고양이만의 방식인 셈이죠. 고양이의 온기와 나지막한 골골송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대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높여줍니다. 이는 자신의 무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고양이에게 리더인 집사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무리 전체의 안녕이 위협받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고양이는 무리의 조화를 되찾기 위해 본능적으로 집사의 기분을 보살피려 노력합니다. 우리 곁에 작은 친구들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공감 능력은 언제 봐도 정말 신비롭습니다. 고양이는 종종 가족 중 한 사람을 유독 잘 따르며 대부분의 시간을 그 사람 곁에서 보냅니다. 여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딱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여러 관찰 결과에 따르면 암컷 고양이는 상대의 성별과 관계없이 특정한 사람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암컷 고양이가 여성 보호자에게서 엄마 같은 포근함을 느껴 더 의지하기도 하고 반대로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며 행동이 예측 가능한 남성 보호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고양이마다 성격이 다르고 평소 누가 더 자주 밥을 챙겨주고 정성껏 놀아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아주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고양이가 잠자리로 누구의 곁을 선택하는지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죠. 만약 고양이가 당신을 선택했다면 그건 정말 큰 영광입니다. 당신은 고양이에게 간택된 아주 특별한 존재니까요. 고양이의 생물학적 요인, 특히 호르몬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 고양이는 생식 주기에 따라 행동이 크게 달라지곤 하는데요. 발정기가 오면 평소보다 훨씬 애교가 많아지고 끊임없이 울거나 집사에게 유독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온종일 집사와 가구에 몸을 비비며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밤에도 계속 곁에 머물려고 하죠. 이건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냄새를 남겨 영역을 표시하려는 본능이기도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임신 중이라면 안전과 안락함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집니다. 본능적으로 새끼를 낳을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게 되는데 집사의 침대가 고양이에게는 가장 완벽하고 아늑한 장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집사 옆에서 잠드는 것이
예비 엄마 고양이에게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 고양이가 갑자기 밤마다 유난히 사랑꾼으로 변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호르몬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이도 질투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고양이에게도 질투는 아주 익숙한 감정입니다. 집에 새로운 반려동물이나 아기 혹은 파트너처럼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고양이는 자신의 서열과 집사의 관심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껴요. 평소 집사를 독점해온 고양이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그 사랑을 나누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고양이가 집사 곁에서 자려고 하는 건 사실 소유욕과 질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나 커플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잡는 건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무언의 시위일 수도 있고, 다른 반려동물 보란 듯이 집사 몸 위로 올라가는 건 이 사람은 내 거니까 넘보지 마라고 선포하는 서열 정리일 수도 있어요. 이건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과 특권을 지키려는 나름의 방식입니다. 여긴 내 자리니까 절대 양보 못해 라고 말하는 셈이죠.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면서도 동시에 명확한 규칙을 세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그저 사랑스럽게만 보였던 잠버릇 뒤에 집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양이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예측 가능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주변 환경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고양이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일과는 고양이에게 삶의 안정감과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집사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도 고양이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과 중 하나입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신나는 밤 놀이, 집사님이 침실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란히 누워 잠드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 흐름 속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집사님이 침대에 누우면 자신도 늘 가던 자리에 자리를 잡고 편안히 눈을 붙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 이 리듬이 깨지면 고양이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방문을 닫았을 때 고양이가 문을 긁거나 우는 건 단지 외로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이어져야 할 일상의 흐름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에게 이 시간은 아침 식사만큼이나 소중합니다. 함께 잠드는 습관은 서로의 유대감을 깊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세상이 여전히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증표가 됩니다. 그러니 밤마다 찾아오는 고양이의 발걸음은 질서와 평온함을 사랑하는 고양이만의 특별한 애정 표현인 셈입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고양이는 아주 영리하고 계산적인 동물입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침대는 아마 집 안에서 가장 폭신하고 따뜻한 곳일 거예요. 부드러운 베개와 포근한 이불이 가득하니까요. 게다가 그곳엔 따뜻한 온기와 안정감을 주는 존재,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고양이 입장에선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모든 서비스가 완벽한 5성급 호텔 같은 침대를 두고 굳이 차가운 바닥이나 딱딱한 매트에서 잘 이유가 없거든요. 고양이는 그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편안함과 생존 본능에 근거한 아주 합리적인 선택인 셈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고양이의 행동 뒤에는 이런 명확하고 단순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안락함을 즐길 줄 아는 진정한 프로 휴식노거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고양이를 위한 완벽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신 셈이니 고양이가 그 달콤한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행동이 조금씩 변하곤 합니다. 어릴 때는 활기차고 독립적이었던 아이들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죠. 노화가 진행되면 시력이나 청력이 약해지고 관절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세상이 예전보다 더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고양이에게 집사와의 유대감은 그 무엇보다 소중해집니다. 고양이가 여러분 곁을 찾는 건 단순히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과 위로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집사 옆에서 잠을 자는 행동은 낮 동안 느꼈던 불안을 덜어내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죠. 또한 신체적으로 높은 곳에 뛰어오르는 게 힘들어지면서 집사의 침대가 가장 접근하기 쉽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평소 혼자 자던 고양이가 갑자기 침대로 파고든다면 그건 나이가 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변화를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이가 집사와 함께 자는 사랑스럽고 따뜻한 이유들을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반려묘와의 동침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첫 번째는 위생 문제입니다. 고양이는 바닥이나 화장실을 드나들고 외출을 하는 경우라면 밖을 돌아다니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발바닥과 털에 묻은 세균이나 먼지, 기생충알이 고스란히 침대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알레르기나 천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데요. 고양이의 털과 비듬은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 밤새 밀접하게 접촉하다 보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고양이는 밤중에 몸 위를 걸어 다니거나 골골송을 부르고 갑자기 깨워서 밥을 달라고 보채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숙면을 방해해 결국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고양이 자체의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몸집이 작은 새끼 고양이라면 잠결에 사람이 몸으로 누르거나 침대 밑으로 밀어내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려묘와 함께 잠들기 전에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집사와 고양이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아셨겠지만 고양이가 집사님 곁에서 잠을 청하는 건 단순한 응석이나 귀여운 습관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이유가 숨어 있죠. 야생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능, 즉 따뜻함과 안전을 찾으려는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고요. 집사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 때로는 돌봐주고 싶어 하는 모성 본능 같은 복합적인 심리도 작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사님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거나 정해진 일과를 따르려는 사회적 성향, 심지어는 질투심 때문일 수도 있죠. 물론 집사님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로 점 찍어두는 영역 표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 고양이에게 집사님은 단순히 밥을 주는 주인이 아니라 안식처이자 보호막,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인 셈입니다. 고양이가 곁에 다가와 몸을 웅크리고 눕는 건 말 한마디 없이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진심을 전하는 고양이만의 방식이에요. 비록 같이 자는 게 때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특별한 유대감이 주는 행복은 그 어떤 사소한 불편함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소중한 반려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반려동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주로 어디에서 자나요? 오늘 말씀드린 행동 중에 평소 공감 가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귀여운 고양이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는 게 정말 큰 즐거움이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